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22대 국회가 드디어 연금개혁을 시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흐지부지 끝난 연금개혁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언제쯤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선호하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저소득 노인 한정 급여액 상향 43%, 노인 전체로의 확대 및 급여액 하향 32.1%, 현행 유지 1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수기단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그대로 둔다는 전제하에 기초연금에 관해 두 가지 개편안을 도출했는데요. 수급 범위를 현행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1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2안이 그것입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학습, 수기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설문에는 1안이 2안보다 우세했습니다. 설문 문항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것인데요. 결국 기초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설정해 합의된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정부는 기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해야겠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기초연금 40만원 지급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미세 조정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2024년 현재 33만 4,810원인 기초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즉 2만원 정도씩 인상돼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이 돼서야 40만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초연금 40만원을 즉시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본의회까지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협치를 기대할 수 없는 얼어붙은 여야의 대립 속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 본의회로 돌아가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표결에 붙여지게 되면 이번엔 과반이 아닌 3분의 2가 찬성해야 최종 통과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기초연금 인상 법안에 반대하겠죠. 다음 대선 공약 중 한 가지인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세부 조정 또한 감감무소식입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을 50만 2,2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매년 약 4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매달 7만 4천원 정도씩 감액당하고 있고 앞으로 감액 대상과 금액은 매년 상승하게 될 텐데요.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개혁 논의를 먼저 진행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먼저 실행한 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 연결된 악법을 먼저 폐지해서 은퇴한 노인들을 향한 두터운 복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의 폐지를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현재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연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론 측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줄이면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현행 구조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는데 현재 노인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여서 정말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해도 필요한 수준을 채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 여당과 뜻을 같이 하는 재정안전 중심론 측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급 대상 노인을 현실에 맞게 줄이고 정말로 가난한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초연금의 가장 큰 목적은 노인 빈곤 해결이라며 수급 대상을 줄이되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주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회의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적합성을 강조하며 서로 연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하며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할 뿐이고 정부 차원의 주도적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데 큰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는 사회 각계 각층이 이해관계를 따지며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여 년간 어느 정부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개혁에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자칫 폭발할 수도 있는 성난 민심이 두려웠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난 5월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당시 여야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7일 여야 저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연금투기를 만들어 함께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구조개혁을 이유로 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미룬 만큼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